자, 번째 엑스레이입니다. 요즘 각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배신자가 많다, 이런 종류의 칼럼, 사설, 기사 등등이 눈에 띄네요. 한 기사는 원조 친박의 70%가 떠났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인 삼성동에서 이른바 정치인들의 회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참석자의 70%가 지금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칼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 면면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칼럼의 내용이 일단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러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신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알아보는 눈이, 그러니까 배신을 할 만한 사람을 측근으로 오랫동안 둔다는 것 자체가 사람 알아보는 눈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분이다. 따라서 본질적 수준에서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 읽은 거라면 글 쓰신 분에게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 짐작, 개인적인 짐작에 의하면 이런 칼럼을 쓰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훨씬 근본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도자다,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떠난다고 한다면 왜 떠날까요? 혹시 이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돼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로 말하자면 이른바 논공행상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닐까 하는 짐작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고 자기가 도와주었던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당선 후에 그 공적에 따라서 한 자리씩, 그것이 정부기관이든 공기업이든 발령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위험 부담,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혹은 다른 진영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진영을 선택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걸고, 그러니까 무료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판돈이라 그럴까요? 자본금이라고 할까요? 시간, 노력, 비용, 재능 이런 것을 다 어떤 자본이라고 친다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재화를 대통령 선거에 밀어놓고 승부를 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적 투자이기도 하고 사회적 투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자리를 챙겨주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치권의 기대와는 차이가 많아 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된 분, 이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잔지에 대해서 다소 의문을 품을 법한 말과 글을 여러 번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자리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급 인사, 지금 교육문화수석과는 좀 다른 분인데요. 장관급 인사 가운데는 사석에서 4.3 양민학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무척 비극적인 일입니다만 4.3이라는 것은 5.10
재헌의회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폭동이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4.3 양민학살이라고 인식하는 분이 지금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장관급 인사 가운데 한 분이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불만 제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 자체가 반로하는 투표겠죠. 이것 말고 언론이 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글을 실는 것일까요? 역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은 영향력이 생명입니다. 혹시 지상발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동열 감독이 해태 타이거즈에서 주니치 드래곤즈로 갈 때입니다. 선수는 일본 진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가 일본에 진출한 예는 전무했습니다. 물론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던 김일용 선수가 한국으로 와서 2시즌 활약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첫 해에 11승을 올려서 올해의 재기상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순수한 한국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다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선동열 선수의 경우가 최초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 야구는 한국 야구보다 몇 수 위다.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었죠. 해태 타이거즈 구단은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보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신문이 다음날 일면 톱 기사를 똑같은 논조로 장식했습니다. 선동열 일본 간다. 해태 타이거즈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 내려. 이때뿐 아니고 때로는 감독 선임에 관해서도 지상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어느 구단의 감독으로 발령이 났다. 이제 수뇌부의 사인만 남았다.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 발령을 180도 뒤집는 구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지상 발령, 어느 자리에 어느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하마평에 대해서 거의 무심하니까요. 이렇게 무심한 대통령을 향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흔들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런 식의 논공 행상에 무심한 것일까요? 아마 본인이 혼자서 치는 선거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본인의 영향력, 본인의 득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기여도에 비해서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는 좀 다른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영남권에서조차 당에서 내려보낸 온갖 운동원 그리고 운동비 이런 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거의 혼자서 호텔방에서 칩거하다시피 운동 아닌 운동을 한 인사도 없지 않다는 소문도 있는 정도니까요. 두 번째로는 12.6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인간사의 허망함을 직접 목격한 것과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까지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얘기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냐 주장까지 한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을
인간성의 가장 밑바닥의 적나라한 면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했던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배신과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배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신은 각각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걸까요? 이영작 박사님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진국형으로 가자.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를 돕는다.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과 기술과 지식을 자기가 지원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쏟아붓는다. 다만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선거를 돕고 그 대가를 자리가 아니라 돈으로 받는다. 어쩌면 이 편이 훨씬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 아주 히트를 쳤던 광고 카피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이 카피, 이 멋진 얘기를 살짝 비틀어서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배신이란 결국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